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사범이 만난 사람, 오늘은 특별한 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태권도의 입문도 그렇고 초창기 태권도 선수 생활과 또 군의 생활, 군 고급 장교로서의 군 생활, 그리고 또 해외 태권도 사범으로서 또 각 사회단체와 해외에서 한인 사범으로서의 그 전 삶을 오늘 이백수 사범님을 모시고 많은 얘기로 재밌는 얘기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범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그 호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할 정도로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지금 뭐 홍사범이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백수 사범님이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예, 사범 이상 어디 좋은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사범이라고 불러주세요.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사범님, 태권도 방송이고 태권도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질문을 태권도의 인연, 또 혹여나 기억나시는 은사님이라든가의 얘기로 좀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외국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태권도계를 약간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홍사범이 만난 사람 이 프로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또 제가 아마 오늘 방송 출연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제2의 태권도 삶의 서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경상남도 삼천포가 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흔히들 뭐 잘 나가다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때문에 그 삼천포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어릴 때부터 이 태권도를 했는데 제가 태권도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범님들, 스승님들은 세 분이 계십니다. 아주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세 분의 사범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태권도 도장을 가니까 너무 어리라고 입관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거절했던 사범님이 조종성 사범님. 그때 삼천포 고등학교 체육선생 하셨고 지도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을 유학 갔을 때 부산에서는 영도에 자리 잡고 있는 창무관의 조정덕 사범님한테 고인 되셨습니다. 사춘기 때 아주 정말 빡세게 운동을 했고 그다음 제가 작고했지만 최홍익 총재님 ITF 최홍익 총재님한테는 실질적으로 태권도의 진가, 태권도의 정말 전통 오리지널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사범님이라면 이 세 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범님께서 세 번째 태권도 스승님이라고 그러시는 최홍희, 창헌, 호가 창헌이죠. 창헌, 최홍희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창헌, 최홍희 총재를 얘기를 하시게 되면 북한 태권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해서도 좀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태권도계에 이 최홍익 총재의 이름이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성향, 사상과 이념을 떠나가지고 사실 최홍익 이름 석자는 우리 태권도에서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물론이죠. 정말 그분이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은 오늘날 태권도가 세계화되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홍익 총재님을 만난 거는 1967년도였습니다. 67년도에 그 당시 최홍익 장군이 군의 장군이었고 그러셨죠. 초대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대 대사가 최규하 대통령한테 인계를 했고 네.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ITF 태권도 ITF 인터내셔널 태권도 페더레이션 네. ITF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사무실이 장천동에 있는 그 자유센터 안에 그 본부가 있었습니다. 네.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당시 이제 1960년도 말 70년도에 외국의 태권도 사범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질 있는 사범들을 선발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때 한 4개월 훈련을 시켜가지고 외국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상기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같이 운동했던 분이 전임 국기원의 이사장 했던 김주은 씨, 저희하고 네. 이제 상기생 동기생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기생으로서는 김정록 관장님, 김정록 회장님, 광주 광역시 회장 하셨어요. 네. 김정록 회장님이 이제 2기생이었고, 예. 사실 그때는 그 군대 갔다 오고 나이 제한이 있는데 제가 최연소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최용욱 총재를 만나가지고 정말 4개월 동안 엄청난 태권도의 진수를 배웠습니다. 그 북한 얘기를 조금 빠뜨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최용희 총재 그 태권도의 이름을 그 장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북한의 태권도 북한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이백수 사범님이 북한 태권도에 관한 문제 또 방문했을 때 일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북한을 첫 방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입니다. 1991년도에 제가 브라질 그 체육회장을 할 때 해외 동포로서는 최초로 북한과의 체육 교류를 했습니다. 브라질이 축구 공화국이기 때문에 청소년 축구단들 32명을 인솔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브라질 체육회장이었는데 조총련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를 해외 동포로서는 했을 때 북한에 간 김에 제가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북한 태권도를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 보고 직접 저 요청에 의해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도 보고 그리 하다가 제가 그 1998년도에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북한을 올라갔을 때 물론 남북교류 협력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인 승인 절차에 의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북한 태권도 회장이 황용복이었습니다. 황용복이라고 황복영. 황복영.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 하다가 조선 태권도 위원장 했는데 그분을 만나서요. 이제 중앙도장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민족이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라고 그러면은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떠나가지고 태권도만큼 하나가 되자. 태권도는 하나다. 네, 태권도 하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 통일이라면은 태권도부터 앞장서자. 그 태권도 통합을 제가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걸 그 당시 김은영 총재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그때 강원식 원장님이 국기원 부원장 그러셨죠. 부원장 하셨을 때 그분한테 모든 자료를 드리고 북한에다가 북한 태권도 팀과 남한 태권도 팀과 또 해외 교포 삼각관계로 제3의 장소에서 모여서 우리 태권도의 통합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갔을 때 그 최홍익 장군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가지고 최홍익 장군이 북한에 묻혀 있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평양에서 한 40km 떨어지는데 애국 열사릉에 영면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 장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나에게 태권도의 진가 또 오늘날 태권도를 이만큼 세계화시킨 그 훌륭한 분에 대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사범님이 억양이 경상도 발음이 저도 뭐 그렇게 발음이 좋지는 않은데 우리 최홍희 총재님의 이름이 함자가 최홍익으로 들리는 경우가 최홍희 힘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오프닝 멘트에서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태권도 경기화가 경기화된 지가 뭐 우리 한 50여 년 이제 됐는데 그걸로 봐서는 초창기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태권도 선수로서 지금 아마 그 이백수 사범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니면 초창기 선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백수 사범님 선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선수 생활 그 과정과 또 거기에 있었던 또 재미난 이야기,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그 대표님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50년 전의 그때 선수 생활할 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네. 몸에 이렇게 이 전기가 오고 강한 생체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상당히 그 태권도를 아주 어릴 때부터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운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1967년도 때 48회 전국 체육대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태권도 전 명칭이 태수도인데 그렇습니다. 태수도가 1961년도에 대한 태수도 협회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때는 이게 체육 경기 가맹 단체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대한 체육회의 태권도가 정식 경기 종목 단체가 되고 난 이후에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45회인가 44회 44회부터인가 예. 그러니까 44, 45, 47, 48 그러니까 제가 태권도 대회를 하고 난 네 번째 해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그 일반 중기와 고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도 없었어요. 예. 중기 고기 해가지고 중기부는 초단 1단, 2단이고 네. 고기부는 3단, 4단이었습니다. 네, 3단. 5단 이상은 없었습니다. 맞으면은 일격필살 그래가지고 그 시합을 못했죠. 그때 이제 그 태권도가 고유 무예지만은 무예에서 스포츠로 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죠. 그럼 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몸 체중을 나눠 체중계를 그렇죠. 중량급을 예. 그래 8개 체급을 나눴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네. 핀, 프라이, 반탐, 패트,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예, 8체급. 이렇게 8개 체급을 나눠가지고 대회를 1분 30초 뛰고 30초 쉬고 1분 30초 이렇게 뛰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뛰는데 이 한국 사람 그 체력이 이 반탐, 패트, 라이트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55에서 60 정도. 그래서 제가 라이트급이었습니다. 예. 그 라이트급을 이제 시합을 뛰는데 시합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동대문 운동장 그 배구장에서 특설 링을 예, 마루를 깔았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 링이라는 게서 배구장에다가 마루를 올려놓고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그게 사실 최초의 경기인데요. 최초의 경기. 그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낭심 보호대를 하고 네. 그때 아마 이 호구가 저 헤드기어는 없었고요. 헤드기어 아마 없었고 이 낭심 보호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호구가 대나무 호구. 예, 그 기억나시죠? 이 다른 치면은 막 손이 뻗겨지고 그랬잖아요. 그걸 입고 시합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48회 전국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1등을 했고 요번에 제가 한국 와가지고 그때 같이 선수 생활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분이 그 최영일 그 대한태권도협회 고문하신 분. 최영길. 예, 최영길. 예. 최영길 고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시합을 했어요. 아, 예. 그 이제 연줄 해가지고 만났는데 통화를 하고 그게 김정록 회장님이 연결시켜 줬어요. 아, 네. 그 만나니까 그분도 50년 전에 서로 겨뤘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상대였죠. 상대를 예. 만난다는 그 설렘에 그 최영길 고모님이 밤잠을 설레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어디입니까? 저기 올림픽 공원에서 했던 제1차 품새 최강전인가요? 네네. 거기서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당시 태권도가 이제 좀
뛸 때 결승전에서 제가 비겼습니다. 네. 비겨가지고 연장전을 해가지고 이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최영길 고문님은 최초에 아마 그 한일 교류전 할 때 예. 그 전이죠. 예. 그러니까 전국체전 그 전에 한일 교류전 할 때 국가 대표 선수 대표 선수로 최초의 대표 선수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예, 분이라는 예, 것도 예, 예. 잘 아시고 계시니까요. 예. 지금도 몸무게가 완전히 날렵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태권도 전형적인 태권도 인 같은 그 풍채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 요즘 이제 그러셨네요. 자주 전화하고 그래 합니다. 아, 예, 네. 예. 참 우리 그 사범님은 그 다양한 경력의 소유를 하셔서요.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군 생활, 예. 군 해병대 그 고급 예. 장교로서의 군 생활의 태권도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군 생활의 태권도, 예. 군 태권도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태권도를 맹맹한 최홍희 예. 발음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최홍희 씨가 육군 투스타 출신이 돼가지고 예, 소장. 아마 27사단장 하셨고 예. 논산훈련소장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태권도 사단장인 할 정도로 그- 또 말레이시아 나갔을 때 태권도 대사를 할 정도로 또 1956년도에 최초로 시범단을 해가지고 외국 순회도 그분이 제출 하시는데 그렇죠. 군의 태권도도 그분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정군에서 운동을 했는데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70년도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국방부에서 체육 담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집권 초기 국보위 시절에 예. 그래가지고 취임했는데 그때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군의 유단자를 했어요. 정군의 유단자. 전군 유단화. 정군 유단함.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전두환 대통령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군인의 이 존속 목적은 전투인데 그 부대가 전투를 잘하느냐 못하는 것은 싸움을 붙어봐야 된다. 그럼 싸움을 붙지 않고 평소 때에는 전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체육을 이기는 사람, 유단자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 그 부대 지휘관이 잘하는 지휘관이고 그 부대가 전투력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그 태권도가 열이 붙었어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국방부 체육 담당하면서 전방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체력 특검 들어가면은 누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검열관이 몇 사단, 몇 년대, 몇 대대, 몇 중대 집합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대가 나와서 태권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예. 정군이 유단자 하화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 때 장충체육관에서 시점 국제군인체육대회 제1회 대회를 여기 그때 8개국인가 모여서 모였어요.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장충체육관 했는데 그때 에피소드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서요. 왜? 내가 그 태권도 종주국에 가가지고 태권도 기재들하고 붙으면은 내가 이기겠느냐 그거야. 복날에 개받듯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깊이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국방부에서 저도 그 담당을 했는데 할 때 아니 사살해 줄 테니까 적당히 해줄 테니까 나오너라라고 했어요. 그 이제 시합을 붙이면은 우리가 한국 대표는 육해공군에서 선발해가지고 정말 그 기량은 국가 대표 선수급인데 그렇죠. 이 애들은 그냥 아주 무급자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동네 동네. 축구하듯이. 그러니까 그 국가 대표 선수와 동네 축구가 붙은 그런 게임인데 그러면은 그다음 코치가 뭔가 하면은 야 사살해라, 때리지 마라, 사살해라, 네. 사살해라. 뭐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혹을 입고 이 올라왔을 때 가면. 그때는 이제 본능적으로 막 패는 거예요. 그래 저쪽에서 그냥 1회전 끝나고 났는데 사범이 내 안 할랍니다. 기권. 기껏하겠습니다. 해라. 그래가지고 야이씨, 사살하는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보급이 됐더랬습니다. 되고 지금은 뭐 군에서 태권도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당시 태권도가 바로 그 전투력 또 군에서 운동한 그 자체가 사회에 나와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 체력이 군에서 다졌다고 생각합니다.